올리브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혈관에 좋다, 몸에 좋다 하니까 무조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올리브유인데도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내과 전문의 최성진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올리브유 과연 진짜일까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을 챙기던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건강식을 챙긴다고 올리브유를 하루 3스푼씩 드셨는데 결국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반대로 74세 할머니는 다리에 힘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데 오빠인 76세 할아버지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다닙니다. 두 사람 모두 올리브유를 먹었지만 차이가 났습니다. 어디서 달라진 걸까요?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의 식습관과 혈관 상태를 지켜본 저에게 공통된 결론이 있었습니다. 같은 올리브유라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올리브유가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 말미에 올리브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황금 레시피와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왜 조심해서 드셔야 할까요? 몸에 좋은 걸로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말에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식습관 하나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올리브유 중 상당수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소비자 보고서에서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의 약 70%가 기준 미달이거나 다른 기름이 섞인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색깔과 향을 맞추기 위해 정제된 기름에 인공향을 넣어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겉포장에는 엑스트라버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낮은 정제유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기름이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품질이 나쁜 올리브유는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올리브유는 기름이기 때문에 조리할 때 온도에 따라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볶을 때 쓰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나 비타민이 같은 영양소가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올리브유를 가열할 경우 폴리페놀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넣은 기름이 단순한 지방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 예를 들어 담석이 있거나 담낭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고지방 섭취가 직접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도 건강식이라고 믿고 하루 3스푼씩 올리브유를 드셨는데 결국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다가 담낭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름이라는 건 결국 지방입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거 골랐는데 잘못 먹으면 몸에 안 좋다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리브유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듯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하게 알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엑스트라버진이라는 말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짰을 때 나오는 기름으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짜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안에는 폴리페놀,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장지에 엑스트라버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빛을 받으면 기름이 산화되기 쉬우므로 투명한 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고 되도록 최근에 짜낸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산도 수치가 0.8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산도는 기름의 신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산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주방 창가처럼 햇빛이 잘 드는 곳은 피하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뿌옇게 굳을 수 있는데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오히려 매번 꺼내 쓰기 번거로워 자주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하되 20도 이하의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토마토나 삶은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기름이 음식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만약 가열 조리가 꼭 필요하다면 약불에서 살짝만 데우는 정도로 사용하고 볶음보다는 마무리 단계에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약처럼 먹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10,000원 넘게 주고 산 기름이니만큼 몸에 제대로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르는 법, 보관하는 법, 먹는 방법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올리브유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음식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도 결국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궁합을 이루는 대표적인 식재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데 이 성분은 기름과 만나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그냥 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려 먹으면 흡수율이 약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으로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하면 산화작용을 줄여줘서 더 오래 몸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살짝 익힌 뒤 올리브유를 뿌려 샐러드로 드시거나 구운 마늘에 올리브유를 얹어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 특유의 부드러움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입맛도 살려줍니다. 또한 견과류, 특히 호두와도 찰떡궁합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에 호두 3알과 올리브유 1스푼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2세 여성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서 약을 복용하던 중 약 부작용 때문에 식습관을 바꿔보자며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분께 아침 공복에 토마토,
마늘, 호두, 올리브유를 조합해서 3개월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17까지 내려갔고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혼자서도 좋은 식재료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진짜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자주 오르는 재료들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올리브유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좋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도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듯 올리브유 역시 복용 시간대에 따라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대사 속도와 소화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대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는 동안 비워진 위장에 올리브유가 들어가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아기내과 임상실험에서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배변 주기가 평균 1.7배 더 규칙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 섭취는 혈관 청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나쁜 지방을 밀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68세 남성 환자에게 공복에 올리브유 섭취를 권장한 결과 3개월 후 중성지방 수치가 180에서 130으로 줄었고 체중도 2kg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복에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식후나 잠들기 전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다소 느려지지만 그 대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 자는 동안 혈압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 섭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58세 여성분은 밤만 되면 혈압이 150 이상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분께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채소죽에 올리브유를 소량 섞어 드시게 했고 2주 뒤부터는 밤에도 혈압이 안정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복용 시간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침 공복 섭취는 장 건강과 혈관 정리에 효과적이며 저녁 식후 섭취는 혈압 안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올리브유가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게 되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의 종류, 즉 품종에 따른 효과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품종에 따라 건강에 주는 영향이 꽤 다릅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다양한 나라의 올리브유들, 가격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그 차이를 모른 채 고르다 보면 나에게 꼭 맞는 올리브유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원산지에 따라 사용하는 올리브 품종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품종은 스페인의 피쿠알, 그리스의 코로네이키, 이탈리아의 프란토이오입니다. 각각의 품종은 기후와 토양, 가공 방식에 따라 영양 성분과 맛, 효능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쿠알 품종은 스페인 남부에서 자라며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기로 유명합니다. 폴리페놀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피쿠알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하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권장되는 품종입니다. 코로네이키는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소규모 농장에서 수확한 경우가 많아 품질이 균일하고 진한 향과 맛이 특징입니다. 이 품종은 간 보호에 효과적인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들어 있어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간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덜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프란토이오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향이 풍부하고 맛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품종은 소화를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아 이가 약한 분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위산 과다로 속 쓰림을 자주 느끼시던 67세 여성분께 프란토이오 품종의 올리브유를 권해드렸고 아침에 빵과 함께 소량씩 드시게 한 결과 위통이 줄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품종이든 좋은 점은 있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10,000원 넘는 올리브유를 사시더라도 품종을 제대로 알고 고르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잘 보면 품종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만약 적혀 있지 않다면 수입처나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일 품종으로 만든 올리브유가 좋으며 여러 품종이 섞인 블렌딩 제품은 맛은 좋지만 건강 효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혈관이 걱정된다면 피쿠알, 간이 걱정된다면 코로네이키, 위장이 약하다면 프란토이오가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디가 가장 약한지 그리고 어떤 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올리브유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성분, 복용시간, 음식궁합, 품종까지 알아보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이나 강의장에서 받는 질문을 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먹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실질적인 질문 5가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올리브유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1스푼은 약 15ml로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밥이나 죽 위에 살짝 얹어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3스푼 이상은 칼로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방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공복에 먹는 것이 정말 좋은가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장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약한 분들은 위산이 올라오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독으로 한 스푼만 공복에 드시는 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을 먹는 사람도 올리브유를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함께 드셔도 무방하지만 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이거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던 63세 남성 환자분이 올리브유를 하루 3스푼까지 늘리면서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몸 상태에 따라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트에서 파는 제품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트 제품 중에서도 품질 좋은 올리브유는 많습니다. 다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리병에 담겨 있고 유통기한이 길지 않으며
냉암소 보관을 권장하는 문구가 있는 제품이 더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00원 이상 하는 제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며 생산지와 수확 시기, 품종이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요리할 때 써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올리브유는 기본적으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낮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불로 달군 팬에 살짝 구워내는 요리에는 쓸 수 있고 볶음이나 튀김처럼 센 불로 오래 가열하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뿐 아니라 오히려 산패된 기름처럼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차례입니다. 과연 나는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고 있는가? 내 몸에는 어떤 방식이 맞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올리브유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변비가 자주 있으신가요? 둘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셋째, 위나 췌장에 부담을 느끼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넷째, 평소 마늘이나 토마토, 견과류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다섯째, 지금 냉장고에 있는 올리브유의 병 색깔이 투명한가요? 여섯째, 하루에 올리브유를 몇 스푼 드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는 올리브유를 복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되 물과 함께 부드럽게 넘기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불투명한 유리병인지 확인하시고 되도록 최근 제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기름도 내 몸에 맞게, 내 시간에 맞게, 내 방식으로 먹어야 진짜 내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리브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하나의 기름일 뿐이지만 알고 보면 내 몸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는 중요한 식재료라는 점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는 라벨을 꼼꼼히 보고 섭취할 때는 시간과 양을 신중히 조절하며 조합할 음식까지 생각해야 진짜 내 몸에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올리브유를 다시 올려놓으실 때 이제는 다르게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서울대 박민수 교수님의 황금 레시피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방울토마토 3개를 반으로 자른 후 호두 2알을 곁들여 올리브유 1스푼을 뿌려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방식은 없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 후 맞춤형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가 내 건강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친구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름 없애는 놀라운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꿀과 익었단 3방울이면 바르기만 해도 10년 젊어지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